안녕하세요. 어디서 놀까? 어놀까예요. 부산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바다? 돼지국밥? 회? 저는 부산하면 탁 숨이 트이는 해운대 바닷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제가 이 해운대에서 저의 짝꿍과 200일 첫 여행 데이트를 했었는데 그 설렘이 아직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저의 설렘이 남아있는 다시 찾은 이 해운대에서 어디를 꼭 가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해운대는 KTX 부산역에서 차로는 40분, 버스로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있습니다. 광명역에서 출발해서 부산역 도착하니 점심 무렵이더라고요. 부산에 오자마자 저는 너무 먹고 싶었던 게 돼지국밥이었거든요. 그래서 추천해드릴 곳은 바로 밀양 돼지국밥 본점입니다. 부산 해운대 근처에 살고 있는 친구도 술 마시면 1, 2차 후에 마지막은 꼭 이곳에서 국밥으로 마무리할 만큼 맛있는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날씨에 오니까 창문도 열려 있어서 해운대 바닷바람 맞으며 국밥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메뉴는 이렇고요. 혹시 아이들과 오신다면 다대기 빼고 달라 하시면 되고요. 저는 부산말로 전구지라고 하나요? 부추와 다대기를 잔뜩 풀어서 새우젓으로 간하고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정말 기똥차네요. 다음은 배도 부르고 하니 이 해운대 상점들을 따라 부산의 빵집 옵스로 이동했어요. 물론 옵스 베이커리는 서울에도 들어와 있고 온라인으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만 부산에서 먹는 맛이 있잖아요. 1989년에 부산 남천동에서 처음 오픈한 베이커리라고 하네요. 저도 여러 가지 빵을 골라보았습니다. 학원 전 빵의 뜻이 학원 가기 전에 먹으라는 건 줄 이제서야 알았네요. 학원전 빵은 카스테라인데 다른 카스테라보다 촉촉하고 옵스만의 식감이 있어서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개 샀습니다. 여기서 커피와 빵을 드셔도 되겠네요. 저는 빵만 사서 호텔 체크인하러 이동했습니다. 제가 묵은 호텔은 그랜드 조선 부산 호텔인데요. 이 호텔 리뷰는 별도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곳은 바로 더베이 101 요트 투어예요. 더베이 101은 해운대를 쭉 따라가면 보이는 조선 웨스틴 호텔 쪽에 있습니다. 해운대 요트 투어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여러 곳이 나오는데요. 이 더베이에서 출발하는 공식 요트 투어는 여기 하나라고 해서 저는 이곳에서 진행했어요. 낮 시간대와 선셋 그리고 야경 투어 비용이 다릅니다. 다른 나라에서 요트 투어 하려고 하면 꽤 비싼데 해운대 요트 투어는 그래도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선셋 투어 완전 추천드려요. 카톡으로 시간 확정 후 예약하시면 되고요. 더베이 101 그러니까 해운대에서 출발해서 광안대교를 돌아오는 1시간 코스입니다. 먼저 요트 내부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즐길 수 있어요. 투어 비용에 사진 인화도 포함이라서 잘만 하면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인생샷도 하나 건질 수 있답니다. 요트에 깔아주시는 음악도 정말 좋은 음악을 틀어주셔서 감성 터지는 요트 투어 할 수 있었네요. 정말 강추입니다. 해질 무렵 요트 투어를 하신 분들은 요트에서 딱 내리면 이제 끝내주는 야경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더베이 101에 있는 핑거스앤챗이라는 치킨과 피쉬앤칩스 파는 곳이에요. 부산에서는 대구튀김이 맛있다고 해서 대구튀김을 시켜봤는데요. 우리가 급식에서 먹던 생선튀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호주에서 먹는 부드럽고 쫀득한 생선튀김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호주가 조금 더 맛있기는 합니다만 여튼 이곳에 오셔서 여기 테라스 자리로 나가서 야경 즐기면서 맥주 캬 하면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겠지요? 부산에서 둘째 날이 밝았네요. 다음으로 추천드릴 장소, 액티비티는 바로 해운대 해변열차와 스카이 캡슐입니다. 옛 동해 남부선 미포 철길 부지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관광철도라고 하는데요. 2020년 10월에 개통했기 때문에 최근 부산에 안 오셨다면 아직 못 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꼭 한번 타보길 추천드려요.
해변 열차는 미포에서 청사포를 걸쳐 송정역까지 운행하고 있고요. 스카이 캡슐은 캡슐처럼 좀 더 프라이베이트한 캡슐 열차인데 해변 열차보다 높은 곳에서 운행하고 미포에서 청사포 거리를 운행하고 있답니다. 이 해변 열차와 스카이 캡슐은 인기가 많아서 특히 주말에는 반드시 먼저 예약을 하고 가셔야 해요. 보통 스카이 캡슐을 타고 청사포를 갔다가 청사포에서 해변 열차를 타고 다시 미포로 돌아오는 코스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표가 매진되어서 반대로 해변 열차를 타고 청사포에 갔다가 청사포에서 스카이 캡슐을 타고 다시 미포로 돌아왔답니다. 다음 추천해드릴 곳은 바로 해변 열차를 타고 도착한 이곳, 청사포에서 갈 수 있는 앨리스 도넛입니다. 근처에 앨리스 도넛 말고도 이런 예쁜 카페들이 있으니까 원하는 카페에 가셔도 되지만요. 저는 왠지 랜디스 도넛을 닮은 이 앨리스 도넛이 끌려서 갔답니다. 내부 인테리어가 특별해서 좋았고 도넛 모양도 정말 예뻤어요. 제일 좋은 건 이 청사포 바다를 보면서 도넛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겠죠? 조금 아쉬웠던 건 유리창이 좀 희뿌옇게 되어 있었다는 점이지만요. 그래도 루프탑도 있고 도넛 앞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어 좋았어요. 이제 청사포 빨간 저 등대에서 사진을 찍으러 이동했습니다. 인증샷 남겼다면 이제 다시 해운대 미포 정류장으로 돌아가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스카이 캡슐을 타고 이동했는데요. 미리 예약해놓은 표에 적혀있는 30분 단위 입장 시각에 맞춰 정류장으로 가시면 입장 후 한 대씩 타고 출발할 수 있어요. 휴대전화를 올려놓으면 스피커처럼 들리는 장치도 설치해놔서 음악을 틀어놓고 바다를 보며 달리니 노곤노곤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점심시간이네요. 점심은 미포 정류장 근처의 횟집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횟집이 분위기가 좋아서 가려고 하다가 사정이 생겨 못 갔지만 구독자분들께선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부산의 유명한 암소갈비집도 정말 맛있는데요. 부산에 올 때마다 꼭 가는 집인데 올해에는 무려 60주년을 맞아 리모델링 공사를 24년 6월까지 한다고 하네요. 7월 이후에 가시는 분들은 저 대신 꼭 암소갈비 먹고 오세요. 해운대에 왔는데 아직 해운대 바닷가를 안 걸었다면 지금 걸으세요. 미포 정류장에서부터 해운대 바닷가를 쭉 걸으면서 바다 감상하기 딱입니다. 저희는 식은 바우처가 있어서 해운대 바닷길을 쭉 따라가서 그랜드 조선 호텔에 있는 팔레드 신이라는 중국집으로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이 리뷰도 호텔 리뷰 영상에서 별도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여튼 맛있었다는 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점심을 다 먹었다면 해운대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죠. 바로 해운대 시라이프 부산 아쿠아리움이 다음 코스로 좋아요. 해운대 바로 중앙 쪽에 있어서 가기도 쉽더라고요. 물고기들과 예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또 공연 시간 미리 체크하고 맞춰서 가면 인어공주 공연이라던가 다른 공연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체크하고 방문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저녁 무렵일 텐데요. 해운대에는 작은 해운대 시장이 있는데요. 부산 깡통시장 너무 좋고 유명하지만 해운대에 계시다면 깡통시장까지 나가기가 귀찮잖아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이 해운대 시장에서 꼼장어나 회 드셔도 좋고 또 부산이 일본이랑 가까운 만큼 귀여운 캐릭터가 가득한 일본 수입품 판매 마트를 구경해도 재밌을 것 같네요. 아니면 저녁은 해운대에서 조금 벗어나 근처 광안리 해수욕장에 있는 민락 회타운에 가서 회를 포장해서 광안리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먹으면 단돈 5만 원에 자연산 회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요. 매일 토요일 저녁 8시에는 드론쇼도 하니까 드론쇼 보면서 먹기 딱 좋겠죠? 저희는 이날 광안리에서 축제를 하는 바람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포장해서 숙소 가서 먹었지만요. 구독자분들은 꼭 가보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엔 더 좋은 데이트 코스, 여행 코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서 놀까? 어놀까였어요. 감사합니다.